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스타는 네. 저희 70억의 선택의 단골 손님 중에 한 분이죠. 누구죠? 바로 탐 크루즈와 케이티 홈즈 커플입니다. 탐은 뭐 통형. 고정이에요, 고정. 둘째 나오면 130억 둘째 지급. 나면 혼전 계약서도 재협상하는 탐 크루즈 앤 케이티 홈즈. 130억. 혼전 계약서 기간이 몇 년 정도 있는데 그거 끝나갈 때쯤 이제 재협상을 다시 시작하는. 둘째 나오면 130억 지급. 저는 이제 이게 조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약간 좀 이질감이 들어가지고. 네, 우선은 뭐 이 두 커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두 사람 2006년 결혼해서 정말 인형 같은 딸 수리 크루즈를 낳으면서 헐리우드 인고 부부의 뭐 대명사로 통하기도 했죠. 두 사람 진짜 잘 어울렸었어요. 이렇게 마냥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이 결혼했을 때는 혼전 계약서를 썼다고 해요. 그리고 이게 3년 뒤인 2009년 혼전 계약서의 기간이 만료된 시점이 왔을 때 두 사람이 재협상에 돌입합니다. 야, 이게 참 신기해. 무슨 연봉 합성도 아니고 뭘 재협상을 해요? 요때 이제 하필이면은 KT 홈즈가 요구한 재계약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대중들 사이에서는 뭐 작은 논란이 또 있었다고 해요. 궁금하다. 내용이 어떻게 됐어요? 딸 수리 크루즈의 종교 선택에 대한 위로금으로 약 6억 5천만 원을 지급할 것. 종교 선택에 대한 위로금. 왜냐면 탐 크루즈가 종교가 특이하니까 네. 사이언톨로지로 하면 네. 돈을 달라. 그리고 한 해 의상 비용은 기존보다 3배 인상해야 될 것. 그러니까 원래 9억 8천만 원이었는데 26억으로 인상해달라. 진짜로? 부럽네. 26억으로 뭘 사? 우리 장바구니에 있는 거 다 계산. 어머 살상만하게 좋아. 그리고 세 번째, 둘째를 출산할 시 약 130억 원을 지급할 것. 본인이 그렇게 KT 홈. 네, 구단의 아니죠. 그 남편한테. 거의 부담이네요. 뭐 틀린 말은 아니죠. 안 그러면 딴 구단 가는 근데 이거 야, 약간 우리나라 정서로는 약간 이해가 안 되네. 약간 정없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게 뭐야? 네 번째, 이게? 이것도 참 독특한데요. 뭐예요? 영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에 출연시켜줄 것. 이게 뭔 소리야? 진짜 낙하산으로 꼽겠다는 거네 네. 자기를. 와. 근데 내용이 너무 디테일하게 그러네. 나오네요. 그렇죠. 원래 또 이렇게 처음 쓰는 것보다 두 번째 계약서 쓸 때 확실히 더 잘 쓸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미 도가 트기도 했고 네. 이게 또 KT 홈즈의 아버지가 변호사셨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내 딸. 아주 내용 하나하나를 아하. 에이전트처럼 되게 세세하게 잘 조율했다고 합니다. 부부예요? 부부 맞아요? 왜냐면 부부인데 왜 나보다 못한 거예요? 그러니까요. 무슨 사장님하고 직원도 아니고. 그러니까요. 근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쨌든 둘이 이혼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위자료로 그렇지. 얼마나 받았을까요? 궁금하다. 이게 진짜 두 사람이 결혼 6년 만인 2012년에 이혼을 하게 됐는데요. 당시 톰 크루즈 재산이 약 2,800억 정도로 추정이 됐습니다. 야. 그런데 KT 홈즈는 이때 받은 위자료가 순푼도 못 받았어요. 왜요? 근데 어떻게 네. 그럴 수가 있죠? 이유가 바로 혼전 계약서 때문에. 그때 재산 분할을 하지 않는다? 그렇죠. 그러니까 매달 돈다고 두치를 날 때 돈 얼마 달라. 왜냐면은 이혼했을 때 아무것도 못 받으니까. 그거 미리 생각하고 그럼 있었죠. 톰 크루즈가 계약서 안에 재산 분할 관리자 명단에 아내의 이름을 안 넣은 겁니다. 대박이다. 위에 나온 내용을 듣고 KT 홈즈 너무 돈 밝힌다 했는데 또 탐 크루즈가 아예 거기서 네. 머리를 너 그러니까요. 땡전 한 푼 안 주겠어 라고 하니까 조금 좀 달라 보이고 좀 그러네요. 예. 이거 너무 가혹하네요. 진짜 가장 행복해야 되는 신랑 신부 이렇게 계약서 냉정하게 쓰고 또 못 정답이에요. 받고 맞아. 이러니까. 근데 물론 뭐 이렇게 다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. 왜요? 헐리우드에서 혼전 계약서를 써서 부자가 됐다라는 사람이 있고요. 혼전 계약서를 안 써서 재산이 반토막 난. 이게 약간 장단이 있구나. 안 쓰면 큰일. 먼저 혼인 계약서로 부자가 된 스타는 바로 미국의 전 대통령이죠.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. 트럼프가 그런 말도 했죠. 아무리 사랑해도 그 혼전 계약서 써야 된다. 그렇죠.
네, 이게 미국 전 대통령이자 세계적인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가 쓴 책 트럼프의 부자 되는 법에 나오는 대목인데요. 정말 떠들썩한 두 번의 이혼에도 혼전 계약서 덕분에 경제적 손실을 이제 막았다.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의 어떤 현실적인 조언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. 아 그때 트럼프 2번 이혼했는데 그때 위자료 많이 안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요. 네, 맞습니다.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혼을 잘못했다가 쪽박을 차는 억만장자도 꽤 많다고 하는데 네. 그러다 보니까 혼전 계약이 결혼에 이르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관문이라고 손꼽힌다고 해요. 그럼 혼전 계약서는 안 쓰고 코지되는 스타가 누군가요? 혼전 계약서를 안 썼다가 폭망한 대표적인 케이스가요. 네. 네. 러셀 웨폰, 브레이브 하트. 네, 주인공이죠. 멜 깁슨. 아 진짜요? 예전에 뭐 멜 깁슨 하면은 예전에 또 헐리우드 섹시스타 1위로 그쵸, 뽑히기도 맞아요. 한 분이죠. 그리고 귀엽기도 하고. 네. 2009년에 러시아 출신 가수인 옥사나 그레고리에바랑 불륜 사실이 밝혀지면서 멜 깁슨이랑 아내 로빈 깁슨이 30년 동안 이어갔던 결혼 생활이 파경을 어머, 맞이했는데 30년 동안 유지했는데 그럼 위자료를 많이 줬겠네요. 네, 당시 멜 깁슨이 지급한 위자료가 무려 5천억 원. 헐리우드 사상 최고의 금액 위자료로 지급이 됩니다. 그러면은 그 와이프 보면 아우 얘 데려가세요. 아유 가지세요, 그냥. 예. 가지세요. 아이고 데려가세요. 가지세요. 근데 위자료는 기준 원리 있지 않아요? 왜 그렇게 많아요? 그렇죠. 이게 혼전 계약서를 작성 안 해서 그런 거랍니다. 아하.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서는요,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혼할 때 무조건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게 되어 있거든요. 당시 이 멜 깁슨의 재산이 약 1조 원이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절반인 5천억 원을 이제 위자료로 그러면 지불하게 왜 됩니다. 꼬지예요? 부자인데요. 이 정도면 혼전 계약서 써야 될 것 같은데. 약간 안전장치가 될 수 있겠죠. 다음으로 만나볼 스타는요. 부부관계 최소 주 4회. 뭐라고? 잠자리 횟수까지 계약한 제니퍼 로페즈와 베네 플렉 커플입니다. 잠깐만요. 최소라 그랬죠. 최소 주 미니멈 4회. 누가 요구했는지 너무 궁금해요. 근데 왜 최소주의 사회가 그렇게 문제예요? 문제라기보다는 그거를 여러분 의무적으로 막 그 그 스트레스 때문에 못 하죠. 아니 무슨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면 좀 잘못된 생각 아닌가요? 아니야. 무슨 스트레스야? 그래 잘못되는 거 아니야? 아니 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 압박감. 같은 거. 그러니까 의무감. 그렇죠. 그거는 의무감이 들어서는 안 되네. 그런 활동이잖아요. 아니, 오히려 참으라고 하면 더 힘들 것 같은데. 크리스티안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금지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렇죠. 의무감이 드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, 사실. 맞아요. 이게 약간 멘탈과 교감, 어떤 그런 소울의 융합, 이걸 정해놓은 삶 자체가 그러니까 정해놓으니까. 내 숨통을 정해놓는 것 자체가 신랑의 문제인 거죠. 숨통을 그렇죠. 턱턱 막히게 하는 거예요. 꼭 네. 이제 선택해야 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럼 크리스티안은 어떻게 계약할 거예요? 멕시코, 멕시코. Every day is a good day. Yeah, every day is good day. 아, 나 너무 재밌어서 막 얘기를 더 하고 싶네요.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그 안방에 계신 큰형님 누님들은 지금 잠이 다 깨셨을 거예요. 텐션 좋아요. 텐션 좋습니다. 자, 계속 이어가 볼게요. 네. 우리 두 사람 어떻게 된 겁니까? 두 사람은 파혼을 했었잖아요. 네. 그러다가 18년 만에 이번에 재결합을 했었는데 2003년에 그때 약혼 당시에 썼던 혼전 계약서의 내용이 뒤늦게 화제가 된 거예요. 이 커플은 부부 관계 횟수까지 그 계약서 안에 넣었습니다. 아, 대박이다.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게요. 보신 것처럼 부부 관계는 최소 주 4회라고 네. 명시되어 있고요. 아기는 로페즈가 원할 때 가질 것. 그리고 그럴 수 바람을 피울 경우 벌금이 65억 원입니다. 그리고 고의로 거짓말을 했을 때는 벌금 13억 원이에요. 와우. 거짓말할 때? 거짓말할 때. 너무 센데? 왜냐면 고의란 거지. 오늘 나 예뻐 했는데 예뻐. 이거는 고의가 아니죠. 이건 하얀 거짓말인데 뭔가 그 다른 거짓말을 했을 때 그런 아, 그런가? 마지막 항목 뭡니까? 마지막 항목이요. 좀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뭐죠? 배드신을 촬영할 때는 배우자 앞에서 해야 한다.
보는 제니퍼 앞에서. 로페즈 변태네요. 아, 좀 이상한데? 난 솔직히 그 마지막 제일 이해가요. 그렇죠. 아, 얘 간다고요? 이 배트씬 제일 이해가는 부분이에요. 그런 거 같아요. 저도요. 예. 진짜? 아, 둘 다 직업은 배우인데 그거는 배트씬 앞에 있는 게 아마 그렇게 뭐 별로 이상한 느낌이 없을 텐데 아이 선은 어느 그 감독님하고 이렇게 두 배우의 약속인데 이렇게 그 선은 넘어갈 수도 있어. 이게 약간 분위기상도 감독님은 이렇게 뭐 요구사항도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 있는 게 저는 뭐 그렇게 이상한 거 아닌 것 같아요. 나쁘지 않았네. 맞아요. 아,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. 그렇죠, 맞아요.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죠. 현장에서 배드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약속이 좀 변경되는 경우나 아니면 주변에서 그러니까, 무리한 맞아. 요구가 있을 수도 있으니 네. 그때 배우자가 보고 있으면 무리한 요구를 주변에서 시키지 않겠죠. 아. 이렇게 좋게 생각해 봅니다. 아, 참 아름답네요. 네, 아름답게. 아니 그 아까 조항 중에서 거짓말하면 13억 원. 여기서 아까 한번 술렁거렸죠, 우리가. 피터는 만약에 그걸로 환산했을 때 아내한테 줘야 될 금액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? 거의의 거짓말요? 네, 거짓말을 하면 13억이면은 한 거짓말 당. 네. 약간 숨 쉬듯이 거짓말하고 있거든요. 지금. 계산기 필요해요. 네, 그 코엑이라서. 아니죠, 거의의 거짓말은 안 했죠. 재성 씨는 뭐 얼마 저는 뭐- 줘야 돼요? 경이 넘어가죠. 그래서 숨 막혀서 둘이 한 번은 헤어졌었나 보다. 그렇죠? 그랬나 봐요. 내가 아, 이게 그랬을 수도 있겠다. 이거가 어떤 기준이지 이럴 수도 있고. 네. 근데 부부관계 횟수까지 넣는다는 거는 그거 좀 저는 그렇지 않아요? 진짜 충격적인 거예요. 그렇죠. 맞아요. 그런데 이 혼전 계약서에 부부관계 횟수를 넣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. 또 있어. 이런 사람이 또 있어. 뭐야 대체? 펠로페 말고 또 있어요? 영화 1리터의 눈물로 국내에서도 아주 큰 인기를 누린 알아요. 일본의 국민 여동생 사와지리 사와지리 에리카. 에리카예요. 그래. 아, 영화에서 캐릭터 자체가 이거 되게 재밌어요. 되게 청순한 캐릭터시거든요. 아니 이분도 근데 그 횟수를 집어넣었어요? 네, 그렇습니다. 2009년에 22살 연상의 사진 작가인 다카시로 츠요 씨와 결혼을 했는데요. 당시에 두 사람이 작성한 혼전 계약서 내용이 유출이 되면서 일본이 정말 발칵 뒤집혔습니다. 그 잠자리 횟수 때문에. 네, 뛰는 제니퍼 로페즈 위에 나는 사와지리 에리카가 있었습니다. 와, 더 심한가 보다. 무서워요, 횟수 무서워요. 얼마였어요? 이런 조건을 횟수 보면 자신감 궁금합니다. 정말 있어야 될 텐데요. 잠자리 횟수는 기본이고요. 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엽기적인 계약이었는데요.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부부관계는 한 달에 5회만 가능. 자, 그런데요. 그 뒤에 붙는 말이 충격적입니다. 뭐예요? 그 이상을 원할 때에는 에리카에게 회당 500만 원을 지급한다. 일단 500만 원? 아, 이상하다. 이거. 부부인데 에이가 지금 본 거 근데 돈을 아니다. 주고 한다고요? 약간 이거는 자기 취급을 조금 너무 낮게 한 거가 그러니까 아닌가. 500만 그런- 원밖에 안 되구나. 그런데요, 여러분. 돈 얘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또 있어. 놀라운 건요. 남편이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했을 때에는 회당 1억. 그리고 성관계까지 이어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2억을 추가로 지급한다라는 내용까지 포함됐습니다. 이혼이 아니고 그냥 돈만. 이혼도 아니고 돈. 이거 그러면 뭐야? 남편이 다른 여자랑 이제 데이트 하거나 뭐 이렇게 잠자리 가질 시에는 돈 버는 거네요, 그냥. 그렇죠. 3억이죠. 1억 데이트했고 성관계가 발각이 되면 2억 추가로 해서 3억.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남편한테 허락도 주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돈만 내면 다른 여자랑 데이트하고 잠자리 가지면 돼. 이런 거 되는 거잖아요. 아니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가 바람 피고 싶을 때 2억 주고 그냥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? 그렇지. 그러니까요. 그런 거지. 잘못되는 걸. 나 갔다 올게. 그럼 2억 줘. 이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예요. 차라리 그게 뭐 바람 피면 그냥 바로 이혼이라고 했으면 그러니까 몰라도 이혼이지. 아니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1, 2억을 너무 가볍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죠. 1억이면 엄청 큰 돈이니까 감히 바람을 못 피겠죠. 그렇지 바람 않아요? 피우지 말라는 목적이죠, 이거는. 그렇죠. 근데 그분은 재산 얼마인지 모르잖아요, 우리. 그러니까 많을 수도 있을 많을 수도 거라는 있잖아요. 가정하에. 자,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의 이 나라에서도 혼전 계약서를 쓰나요? 쓰세요. 써요. 쓰는 나라. 써요. 쓰는 나라 세 개. 우린 세 써요. 분. 예. 그럼 혼전 계약서를 쓸 때 이 나라별로 어떤 내용을 집어넣는지가 궁금하거든요. 멕시코에서 만약에 결혼하려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 두 가지 있어요. 첫 번째는
건강 검진. 우리도. 진짜. 아 우리도 그래 맞아. 우리도 질병 건강 없다는 검진해야 거 돼. 증명해야 맞아요. 되니까. 우리 똑같아. 그거는 법적으로 돼 있어요. 네. 아 법적으로요? 근데 아주 자잘한 막 병 같은 게 내성 발톱 이런 거. 아니, 나와도 결혼하고 싶으면 괜찮은데 악성 구조물 전염된. 그래도 결혼하고 싶으면 괜찮다니까. 괜찮아. 그거는 이제 그 후에 판단할 일이다. 후에 판단할 일이지. 괜찮다면. 그게 이제 검진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혼전 계약서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적으로 할 건지 이혼했을 경우는 공동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자기 재산을 가져가서 할 건지.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봐요. 왜냐면 아니 결혼하는 건데 벌써 이혼 얘기를 하냐.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것 그게 때문에 찝찝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솔직히 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일 안전해요. 맞아요. 둘 사람, 모든 사람한테. 이집트는 되게 멕시코랑 비슷해요. 이제 혼인 서약서 같은 거를 쓰는데 그거를 써야지 결혼이 가능한 거예요. 안 쓰면은 결혼 안 시켜요 나라에서.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내용의 그 그렇죠.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리고 심지어 이제 자세한 내용까지 다 쓰게 되는데 뭐 여자가 남자한테 나 남편 허락 없이 이혼할 수 있다. 그리고 남편 허락 스스로 이혼이라고 있어요. 아 진짜. 신기하네. 스스로 셀프 이혼이 있어요? 법적으로 이제 가서 남편 허락 없이 그냥 가서 스스로 이혼할 수 맞아. 있게끔. 원래 남편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상대방의 동의가. 그렇죠. 장난스럽게 막 적는 사람 같은 분도 안 계시나요? 아 그런 거는 안 해요.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아무래도 해야 되니까 진지하게 쓰는 편이긴 하죠.